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 동안의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무심코 시작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실은 그들의 뇌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0대 초반박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셨던 행동들이 최근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후 위험한 습관이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2위이며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장기적인 장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모르는 사실은 뇌졸중이 주로 아침 시간, 특히 잠에서 깬 직후 신체가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에서 깬 후 처음 몇 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빨리 커피를 마시거나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등의 작은 자동적인 행동들이 혈액순환, 혈압, 그리고 뇌 기능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60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5가지 흔한 아침 습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라면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후반 김 할머니께서는 평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셨던 습관 때문에 최근 건강검진에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첫 번째,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서 부드러운 각성 상태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밤새도록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관은 약간 수축하며 혈압은 안정적인 휴식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앉거나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중력은 혈액을 다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미 노화로 인한 혈관 경직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진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일시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70대 중반 이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알려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어지럼증, 현기증 또는 순간적인 블랙아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심방세동 또는 동맥경화가 있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라도 불안정해지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플라크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비틀거림, 흐릿한 생각, 카페트에서 발을 헛디디는 이것들은 단순한 노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심장과 뇌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잠에서 깨면 즉시 일어나지 말고 1분 동안 누워 있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그런 다음 부드럽게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 동안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세요. 일어나기 전에 발밑의 바닥을 느껴보세요.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혈압이 안전하게 조절되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자기 존중의 행위이자 비극을 막는 침묵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침 식사 전에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건조시키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겉보기에는 무해한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물 한 방울 마시기 전에 매일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60대 후반박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액 점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위안이 되는 커피나 차 한 잔을 바로 찾는 것은 기억만큼이나 오래된 의식입니다. 그 향기, 따뜻함, 평범함의 느낌.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깊이 뿌리내린 습관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시간 동안 뇌, 심장, 그리고 혈액순환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7-8시간의 수면 후, 여러분의 몸은 미묘하지만 심각한 탈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었고, 여러분의 혈액은 마치 수위가 낮은 강처럼 약간 걸쭉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장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하지만 몸에 순수한 물을 공급하기 전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 여러분은 뇌와 심장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특히 공복 상태에서 탈수된 몸의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세포에서 더 많은 물을 밀어내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며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심장에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뇌의 약한 혈관이 파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이것은 터지기 직전에 숨겨진 폭풍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페인은 아침 시간대에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탈수와 혈압 상승이라는 이중적인 충격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뇌졸중이나 미니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한국의 70대 초반 김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고 부드러우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온의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시세요.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세요. 혈액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흐르도록 하세요. 원한다면 레몬즙을 약간 짜거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약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15에서 20분 후에 차나 커피를 첫 번째 단계가 아닌 두 번째 단계로 즐기세요. 여러분의 뇌는 더 예리해지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며 여러분의 심장은 가장 중요한 조용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아침에 가장 먼저 물을 필요로 하는 동안 훨씬 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아마도 무시해왔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한국의 60대 후반 이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방광염에 자주 걸리셨다고 합니다.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서 조금 더 누워있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아침 첫 소변을 참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뇌와 심장에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방광은 탄력을 잃습니다. 밤새 방광이 채워지면서 압력이 쌓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배뇨 충동을 무시하면 방광은 조용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내부적인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작동하면서 이 스트레스 반응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대로 된 워밍업도 없이
심장에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심혈관계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섬세한 아침 시간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 뇌졸중, 심장 박동 이상, 심지어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참는 것은 방광 근육 약화, 요로 감염 위험 증가, 그리고 장기적인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5분 또는 10분 더 기다리는 작은 결정처럼 보이는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합병증의 토대를 조용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특히 배출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아침에 속삭이고 말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즉시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은 내부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재설정하고 심장이 안정화되도록 신호를 보내며 뇌의 하루를 꾸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자기관리 행위이지만 심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70대 초반박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을 해소한 후에도 또 다른 아침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읽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무해해 보이지만 일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뇌를 스트레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위험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화나 TV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 심장, 그리고 신경계가 몇 시간 동안의 정지 상태에서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신성한 공간을 침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를 잡거나 뉴스를 켜거나 메시지를 스크롤하는 것은 무해하거나 심지어 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습관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조용히 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60대 후반 김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아침 급증, 즉 하루를 준비하기 위한 혈압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섬세한 생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수축되어 있고 혈액은 약간 걸쭉하며 뇌는 휴식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여전히 전환 중입니다. 이때 즉시 디지털 자극, 문자 메시지, 이메일, 부정적인 뉴스,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에 노출되면 여러분의 뇌는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방출하여 반응합니다. 그 코르티솔의 급증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아침 급증을 위험하게 과장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슴의 긴장감, 빠른 생각, 또는 약간의 불안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면 그것은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피로, 감정 불안정, 기억 상실,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노인의 뇌는 예전처럼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결국 그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경계에 정보를 쏟아붓는 대신 근본적으로 간단한 것을 시도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깊게 숨을 쉬거나 밖으로 나가 자연광이 여러분의 피부에 닿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주는 것과 똑같은 존경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종종 간과되지만 그것을 걸으면 뇌의 가장 필수적인 연료를 굶주리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70대 초반 이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5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는 선택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몇 시간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그 지연이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 뇌, 그리고 전체 순환계에 조용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충분히 잠을 잔 후 여러분의 몸은 가벼운 금식 상태로 깨어납니다. 혈당은 낮고 인슐린 수치는 조용하며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오래 지연시키면 여러분의 몸은 보상해야 합니다. 부족한 시간에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도록 설계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 급증은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효과의 조합은 혈전, 불안정한 심장 박동, 심지어 뇌졸중의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텅 빈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료가 없는 뇌는 서서히 퇴색하기 시작하는 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미묘한 방식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건망증, 집중력 저하, 또는 아침 내내 지속되는 멍한 느낌. 이것들은 여러분의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포도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결핍들이 축적됩니다. 해결책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에 영양가 있고 가볍고 단순하며 안정적인 것을 주세요. 바나나, 불린 아몬드 몇 개, 견과류 버터를 바른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환, 안정성, 그리고 뇌 보호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활력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몸에 연료를 공급했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뇌졸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숨겨진 아침 습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70대 초반박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아침, 더 강한 삶, 우리가 60대에 접어들 때쯤 삶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변치 않는 진실 하나는 우리의 건강, 특히 뇌와 심장의 건강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물을 거르는 것,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것, 또는 스크린 스트레스로 뇌를 범람시키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노하는 우리 몸 안에서 완벽한 폭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의 몸은 부드러움과 존경으로 대할 때 치유하고 적응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커피 전에 물을 마시세요.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깨우세요.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특히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켜온 내를 위한 매일의 보호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균형, 리듬, 그리고 보살핌의 조용한 존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노인분들께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숙련되고 현명하며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간직할 이야기, 기억할 이름,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그것을 지키세요. 매일 아침은 단순히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삶을 존중하기 위해 내일 아침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 교훈들이 여러분이 온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깊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유익한 건강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과 방식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합니다.